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자극과 반응 선생님이 준 학습지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원 평가니까. 자, 표는 여러 감각의 자극원을 나타낸 건데, 자극을 일으키는 원천, 소스를 얘기합니다. 시각은 빛이 되겠죠. 청각은 소리, 진동입니다. 물체의 진동이니까 이 진동 자체가 음파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후각은 코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 냄새 맡는 거니까 기체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미각은 액체화학 물질이에요. 액체화학 물질. 자, 이거는 자극원에 대한 기본적 개념 첫 번째 감각기관에서 다뤄졌던 내용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눈의 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눈의 구조니까 가볼게요. 지금 B 자체가 홍채고 A는 유리체, C는 뭡니까? 수정체죠. 적어볼까요? 수정체. 얘는 홍채죠. B는 D는 뭐 여기 마지막 얘는 망막이 아니라 요 막이 여기 있는 거니까 공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는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는 공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선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인쇄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습지 인쇄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 A는 아니죠. 이게 지금 2가 되겠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게 바로 그렇죠. 동공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채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홍채 면적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동공이었죠. 자, C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했던 홍채였습니다. 다 맞는 거는 뭐 2번이 다와 있고 나머지는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망막이었는데 이건 언급이 없었죠. 이는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게 아니고 공막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충분히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실은 이쪽에 로봇이 나와 있고 로봇 이쪽에 드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플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얘를 동시에 보이는지 보고 멀어지게 하다 보면 동표시 드론이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드론이라고 하는 여기 O가 맹점에 상이 맺힐 경우에 얘기합니다. 상. 그래서 망막에 있는 맹점에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맹점. 이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상이 맺히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눈이 망했다. 뭐 이런 한자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봤을 때 4번이 되겠습니다. 망막에는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은 충분히 교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정리를 잘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밝은 낮이야. 밝은 낮이 있고 먼 산이었고 그늘진 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 산을 바라보다가 책을 보는 거야. 먼 산에서 책으로 오고요. 밝은 데서 그늘진 곳으로 왔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빛의 양입니다. 밝은 데 있다가 그늘진 곳으로 오면 동공을 크게 확대시켜야 됩니다. 확대시켜야 돼. 그러면 홍채가 축소돼야 됩니다. 지금 맞는 거는 2번 바뀌었군요. 수정체는 뭐냐면 먼 데 있다가 가까운 것을 보는 거잖아요. 책을 본다는 거는.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져야 가까운데 이 빛의 굴절이 잘 돼서 가까운 데를 볼 수 있고 이게 얇으면은 멀리 갈 수 있어. 굴절이 덜 돼서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냐, 먼 곳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을 해주시고요. 밝은 곳과 그늘진 곳, 먼 산과 가까운 곳. 야, 선생님이 평가에 분명히 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귀의 구조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A는 고막입니다. 그렇죠. B는 귓속뼈, 청소골 뭐 이런 옛날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고리관이고요.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A, B, C, D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안 보이네. 미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거 조금 올라가니까 얘가 좀 안 보이네요.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고막이로 뭐 음파에서 진동한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귓속뼈, 고막진동, 증폭신경 이런 거. 20배 이상 증폭한다. 21배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C는 기인두관이었나 반고리관이었나 틀렸죠. D는 전정기관으로 청각세포가 있느냐.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야. 달팽이관으로 소리 자극을 감지하는 건 맞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기관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알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가나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걸 기호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 밑에 위에 그림이 밑으로 와야 되는데 회전하는 놀이기구 타다가 내려도 계속 어지럽다. 반고리관에 관한 얘기죠. 그럼 위에서 그림에서는 반고리관이 어디겠냐면 C에 있으니까 C라고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균형을 잃게 되면 팔을 벌려 중심 잡는다. 똑바로 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위치적 감각이니까 이거는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에서는 전정기관이 D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6번까지 우리가 해결해 봤고요. 7번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7번의 그림이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7번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인쇄물에는. 그렇지만 여기서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가볼게요. 자, 후각은 냄새 자극의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그렇죠? 매우 민감한 감각이에요. 후각세포는 콧 속의 천장 부근의 후각상피, 후각상피가 여기 있습니다. 자, 후각상피에 분포되어 있고 후각상피는 점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사실은 보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거든요. 자, 후각신경은 A냐? 아니,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A는 그죠? 이쪽이 후각신경 쪽이 있는 거잖아요. 상피세포 여기까지. 여기 후각신경 여기 있잖아요. 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B는 후각상피로 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액에 기체 화학물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C에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세포가 존재하느냐? 여기는 뭐 비어있는 곳인데 어떻게 얘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각은 감각 중에 가장 예민하다. 맞습니다. 예민하고요. 금방 냄새를 나중에 못 맡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맡긴 하는데 금방 피로해집니다. 쉽게. 이렇게 고르는 문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번에 보니까 혀와 미각에 관한 우리 실험들도 나왔었는데 혀는 이제 요건 후각과 관련이 없고 혀와 미각이네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것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물질이 뭐 맞는 내용이죠. 액체 물질에 대한 얘기죠. 매운맛, 떫은 맛은 미각과 관련이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 맛세포에서 감지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당장 답이 나왔습니다. 2번이에요. 자, 맛세포 맞고요. 맛봉우리 많고 기본적인 5가지의 맛 있습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자, 2번이 틀린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내려가서 음식 맛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후각과 미각이 같이 작용한다. 이게 교과서에 있었죠. 자, 그럼 눈을 감고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코를 막고 이럴 때 구별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실험에. 이 사실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 맛은 후각과 미각의 상호작용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코감기가 걸리면 후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덜 느끼는 거죠. 그것도 우리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코를 막고 어떻게 했었어요?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양파를 먹고 사과를 먹고 구별할 수 없었다. 사이다와 콜라도 구별할 수가 없는. 그렇죠? 포도주스 사이다 잘 모르는 거. 주스 2개였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다시 올라가서 10번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따뜻해짐을 느끼는 건 온점이고요. 차가워짐을 느끼는 거는 뭐 냉점입니다. 뭐 온점 여기까지 이게 앞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요 5번으로 금방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만지기 힘든 건데, 손에는 이제 뜨거운 온점을 많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뜨거운 그런 차도 입으로는 마실 수가 있어요. 자, 이유로 말해봐라. 그러면 온점 중심으로 말하면 온점은 어디에 더 많아? 온점은 입보다 손에 더 많아. 그렇죠? 손에 더 많이 분포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대로 써도 되겠죠? 온점은 손보다 입에 적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뭐 충분히 되는 내용이고요. 12번의 문제 가볼게요. 12번에. 자, 12번에 보니까, 자,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피부 감각. 피부 진피에, 이거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는 뭐 우리 교과서에 진피, 상피 이런 거, 표피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감각점은 피부 진피에 분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점은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 아니죠. 어느 곳엔 더 많이, 어느 곳은 적게 있습니다. 예민한 곳도 있고 무딘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르게가 아닙니다. 감각점이 받아들인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의 통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은 통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자, 우리 몸의 감각점 중에는 통점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통합총냉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자, 통점의 분포가 가장 많은 이유, 분포대에 우리에게 뭐 이론점이 뭐 있나요?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서술해 봤죠? 이런 내용은 뭐냐면 통증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손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제까닥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빠르게 반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을 보호하는 거야.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내 몸을 보호한다. 몸을 보호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뭐 14번서부터 자, 24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뉴런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뉴런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운동 뉴런이군요. 운동 뉴런. 뉴런의 모습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뉴런의 신경세포의 모습인데 A는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에서 우리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B는 신경세포체라고 그랬죠. 자, B는 신경세포체. 자, 여기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가지고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극은 이쪽 축삭돌기. C가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 자, A에서 신경세포체로 해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A는 기억, 뭐 이건 벌써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니은은 맞게 되고요. C도 역시 이름이 틀렸습니다. 자극은 A, B, C 방향으로 또 맞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뉴런에 관한 그 기본적 내용을 묻고 있는 14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런에 대해 연결된 것들을 봤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 놈을 보니까 요 놈 자체가 감각 뉴런이구나. 알게 됐죠? 사실 이게 피부하고 연결되면 감각기관이니까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뉴런 있는 뇌와 척수 쪽으로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게 연합뉴런입니다. 연합뉴런이 되겠죠. 자, 뉴런이 뭐냐면 신경이 되고 감각신경, 연합신경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운동뉴런이 역할을 하겠군요. 자, 뉴런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육에 연결돼 있죠. 자, 이름 써라 다 썼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중추로 전달하는 게 감각뉴런 맞습니다. 자, B는 자, A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연합신경은 뇌와 척수, 이렇게 우리 중추신경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와 척수에 분포되는 거는 C가 아니라 B입니다. 자, 말초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A와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주면 되겠죠. 감각뉴런, 운동뉴런으로 말초신경계를 이룬다. 자,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 운동신경. 자, 우리가 뭐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내에 가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렇게 내용들을 공부했던 거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그 교감신경 역할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봤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가보도록 할게요. 뇌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A는 대뇌죠. 대뇌. 자, B는 무슨 뇌요? 그렇죠. 뭐예요? 간뇌죠. 간뇌. C는 뭐예요? 그렇죠. 중간뇌죠. D는 답이 없네. 연수죠. E는 손해입니다. 자, 우리 대뇌는 추리나 판단, 고등정신 기능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간뇌라고 하는 거는 뭐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체액의 농도 조절을 담당하는 거야. 항상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중간뇌는 안구의 운동. 그렇죠? 동공반사의 중추입니다. 연수는 심장박동과 소화운동의 중추요. 손해는 몸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게 뭡니까? A는 대뇌인데 체온, 이거 잘못됐죠? B는 또 간뇌인데 또 마치 중간뇌처럼 설명을 해놨군요. C는 심장박동 역시 또 잘못됐군요. D로 가야 되는데 추리 판단은 A였는데 다 연결을 잘못해놨군요. 몸의 균형 유지 손해였으니까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에 관한 기본적 설명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 자극이 운동 경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당연히 여기 감각기관에서 뭔가 전달이 되면 운동기, 반응기, 요리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감각뉴런이잖아.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합신경으로 가고요.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우리 근육 쪽으로 전달했던 것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A, B, C로 전달되는데 자극수용체에서 반응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고, 자, 신경계가 연결된 모습인데 자동차의 경적을 듣고 피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까지 경로는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자, 경적 소리를 듣고 A를 통해서 B의 소리 자극을 전달해주고 피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B가 하면, 그렇죠? C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 근육을 움직여서 피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대뇌 판단이 있고요. 무조건 반사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 경로가 짧고 짧은 경로에 맞춰서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명령이 하달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대뇌 맞고요. 그렇죠? 대뇌 맞고,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대뇌 판단이니까 의식적인 반응이고요.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인데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 맞고요. 다 맞습니다. 지금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중간뇌, 동공반사라든지 연수라든지 척수 이런 내용, 무릎 반사, 뭐 재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 동공반사 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느리다는 건 이게 틀린 거잖아요. 짧은 경로, 빠른 시간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겠죠? 뭐 살이 있거나 찔리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해서 18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식적인 반응을 물어봤으니까 가나인데요. 이 자극에 대한 경로를 물어봤군요. 바늘에 손이 찔려자 나도 모르게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건 뭐죠? 무의식적 반응이니까 경로가 짧아야 됩니다. 그럼 A가 감각신경인데 바로 F, 척수에 있는 연합신경에 의해서 바로 반응을 해서 E로 전달하는 게 맞겠죠. 가는. 이게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그런데 파리에 앉은 것을 느끼고 판단해서 쫓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의식적인 반응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건 반사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A에서 이제 B로 갈 거야. 대뇌 쪽으로 가야 되니까. C의 판단을 거쳐서 D로 내려가면서 척수 거쳐서 E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화살표 이쪽 방향입니다. 요게 경로입니다. 19번도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20번은 호르몬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호르몬에 관한 얘기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하는 게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그런데 분비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혈액으로 분비하는 건 맞는데 특정 기관, 특정 세포에 작용하고요. 많으면 과다증이고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 맞고 체내에 여러 가지 생리 조절을 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이 옳지 않은 걸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A는 지금 간내죠. 간내. 자, 간내에 보면은 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장 호르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가볼게요. 생장 호르몬 A 맞네요. 그죠? 소인증 나타나는 거 맞아요. 자, B는 갑상샘인데 갑상샘에서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나타난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맞습니다. 자, C는 부신인데 이 부신에서는 뭐가 나오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바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이거는 감소가 아니에요. 감소시키는 거는 딱 하나. 우리 몸에서 인슐린입니다. 이자에 나오는 거. 바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과 낮추는 이 인슐린. 이놈이 낮추는 게 인슐린, 높이는 게 뭐였어요? 글루카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드레날린과 글루카곤이 이제 혈당량 증가에 같이 관여하지만 이름 자체가 좀 다르죠. 여기는. 자,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 자,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벌써 튀어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서 분비되는 거는 정소, 난소. 여기서는 남녀 2차 성징 맞습니다. 생식기에서 나오는 등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도 가볍게 또 3번으로 우리가 정리해 봤으니까 복습이 잘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몇 문항 남지 않았습니다. 자, 22번은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분석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신경계는 지속시간이 일시적입니다. 벌써 1번이 나왔네요. 1번이 틀렸군요. 호르몬은 지속적입니다. 이거 바꿔놨네요. 작용범위 좁고 넓고 빠르고 느리고 신경을 통해서 이건 뉴런을 통해서 그죠?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경계는 원사이드 그죠? 일방통입니다. 일방통행. 호르몬은 특정 기관과 세포에만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 두 문항 나왔습니다. 우리 추울 때의 항상성 조절입니다. 추워. 그럼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열 생성을 시키고
열 발생하도록 조절하고, 그러니까 방출은 줄이고 못하게 하고 발생은 늘리고 이렇게 하겠죠. 요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떨린다. 근육이 떨리면은 어떻게 되죠? 열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티록신은 내 몸의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증가시켜야 네 몸에 있는 난로를 다 가동시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자, 열 방출을 줄여야 되니까 모세혈관은 수축해야 돼. 손이 곱다 이런 말이죠. 고와. 아유, 곱다니까 뭐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건데 요거는 수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수축하다 보니까 혈류의 양이 줄으니까 바깥으로 방출하는 열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털 근육이 수축해야 어떻습니까? 털이 수축하면 이게 털이 이렇게 털인데 피부에 있는 털이 수축하면 곤두섭니다. 이게 털이 곤두서면은 마치 공기층이 되게 많고요. 털이 이완하면 털이 이게 누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 높이가 줄어드는 거야. 이 높이는요, 털의 길이 높이는 이게 공기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겨울철에 입는 패딩의 옷에 공기를 넣어서 입는 패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딩과 같기 때문에 두꺼워야 단열이 되잖아요. 이거는 좀 수축해야 방출량이 축소시키는 거 아니야, 감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설명해 놨네요. 몸이 추울 때는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은 이제 뭐야? 더울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근육이 수축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맞는 거죠. 자, 23번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식사와 운동인데요.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몸의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혈당량이 높으면 이때 인슐린 분비해야 되겠죠. 야, 낮춰. 혈당 좀 내려. 운동을 하면 당 떨어지니까 여기는 글루카곤이 분비돼 가지고 당을 좀 높여주세요 이런 얘기죠. 글리코젠을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옳은 건가요? 이 설명으로 옳은 걸 살펴보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억 시기에는 글리코젠의 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억 시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촉진되는 거고요. 기억 시기에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이고요. 기억 시기에는 저장된 뭐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맞는 설명이죠. 지금 증가한다. 자, 니은 시기에는 글루카곤인데 틀렸고요. 간에서 니은 시기에는 오히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가는 건데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신경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신경계도 살펴봤고 감각기관도 살펴본 거예요. 자, 감각기관과 신경계 영상 돌려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